안녕하세요. 망고보드 웨비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마케터 은지님께서 인스타그램 마케팅의 기초부터 저예산으로 시작하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노하우를 공유해주실 예정입니다. 타임테이블을 안내해드릴게요. 웨비나를 주관하는 망고보드와 망고툰, 그리고 연사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후 약 50분간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웨비나 신청 시 남겨주셨던 사전 질문과 현장 채팅에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Q&A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웨비나를 주관하는 망고보드와 망고툰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망고보드는 디자인 제작 플랫폼으로 카드뉴스, 프레젠테이션, 포스터, 상세 페이지, 동영상 등 프리미엄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요. 클릭 몇 번만으로 누구나 고퀄리티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죠. 망고툰은 만화 제작 플랫폼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캐릭터에 원하는 동작과 표정을 선택하여 직접 만화를 그릴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웹툰 소스를 활용하여 밈짤, 카드뉴스, 긴 웹툰, 펼친 만화 등을 무료로 사용 가능하니 한 번씩 체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제 오늘의 웨비나를 진행해주실 마케터 은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은지님은 프리랜서 마케터 및 마케팅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시며 무려 1년 만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3만을 달성하시고 현재 팔로워 3.3만의 마케터 은진 계정을 운영하시고 있어요. 또한 인스타그램 마케팅 강의 및 브랜드 인스타그램 코칭도 하고 계시죠. 그럼 이제 마케터 은지님과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망고보드 웨비나 진행을 맡은 마케터 은진 장은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웨비나는 영어로 시작한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저예산으로 마케팅이 필요하신 분들, 인스타그램을 좀 키우고 싶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마케터 은진이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의 마케팅 경험과 꿀팁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살짝만 저희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마케터 은진이라는 이름처럼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여러 F&B 프랜차이즈 브랜드 마케팅을 맡았었고 회사를 나와서는 다양한 생활용품, 카페, 숙박업 같은 마케팅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콘텐츠 크리에이터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콘텐츠를 올리기도 하고 유튜브와 블로그에도 마케팅 관련된 이야기를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 강사이자 컨설턴트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간판 없는 카페를 영원으로 성공적으로 오픈을 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마케터 은진이라는 그런 인스타그램 계정을 3만 명이 되는 팔로워를 모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환경이 많은 예산이 없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그래서 그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인스타그램 마케팅 강의도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인스타그램 마케팅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을 하기 전 가져야 될 마인드셋에 대해서 먼저 짧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마인드셋을 먼저 짚으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인스타그램이든 어떤 채널이든 SNS를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업자분들이시나 아니면 개인분들이 인스타그램을 잘 못하는 이유는 저는 이 꾸준함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꾸준함을 못 유지하는 이유는 첫째, 일단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성장을 하지 못해서 세 번째는 나는 인스타그램을 못한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 시작 전에 이 세 가지 마인드셋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마인드셋은 모든 것은 확률 싸움이다 인데요.
저희가 사실 마케팅을 해보면은 그래요. 이게 막 엄청 잘 될 것 같아. 이거 너무 대박난 콘텐츠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어도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 이거 진짜 모르겠다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올린 그 콘텐츠가 빵 터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정은 사실 확률을 높이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내가 어떤 콘텐츠를 올렸을 때 반응이 안 좋다면은 이게 왜 안 좋은지를 생각을 해보고 이거를 좀 개선해서 확률을 높여서 다음 콘텐츠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마인드셋은 우리의 레벨은 0이다 입니다. 약간 가스라이팅 같긴 한데 지금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전부 다 상황도 다르고 인스타그램에 대한 이해도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인스타그램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작을 했다고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레벨은 0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인스타그램이라는 이 작은 세상을 게임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제 진입을 했으면 저는 레벨 0,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스타그램 세계에는 이미 인스타그램을 잘 아는 레벨 1도 있고 레벨 2도 있고 3도 있고 레벨 10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높은 레벨들에 존재하는 그런 세계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진입했으니까 레벨이 0이에요. 게임에서 레벨 0이면은 사실 공격치도 되게 낮고 방어력도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레벨 0이니까 그들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고 일단 인스타그램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마인드셋은 우리는 지금 잃을 게 없다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실 이게 피드의 톤이라고 할까요? 피드의 일관성이 중요한 채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피드의 톤과 어긋나는 새로운 콘텐츠를 올리는 게 약간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새로 바뀌는 거 올렸다가 지금 있는 이 팔로워마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바꿔본 사람으로서 드는 생각은 이거를 바꿨을 때 팔로워가 물론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바꿨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는 것보다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언니가 예전에 해주셨던 말이 있는데 주식의 얘기긴 한데 주식은 마이너스가 나봤자 마이너스는 최대가 100%지만 플러스는 최대가 무한대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것보다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다.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인스타그램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막 계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지금 0명이고 게시글이 0개인 상태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산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카페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계정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계정에 게시물을 올려야 되니까 인스타그램에 부산 카페라는 해시태그를 써서 게시글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부산 카페라는 해시태그를 써서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너무 허무하긴 한데 당연한 결과기도 해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마인드셋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팔로워 0이고 게시글 0이면은 레벨이 0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겨야 될 상대들은 레벨 1도 있고 10도 있고 뭐 3도 있고 4도 있고 우리보다 레벨이 훨씬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부산 카페라는 해시태그를 보면은 이렇게 게시물 수가 378만 개가 되는 그런 대형 키워드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부산 카페를 찾는 사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부산 카페라는 해시태그를 써서 이렇게 내려보겠죠. 화면을 내리면서 어디 갈까, 어떤 게 좋을까 하면서 막 찾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378만 개의 게시물을 끝까지 다 살펴보고 이 중에서 골라야지 하고 심사숙고해서 부산 카페를 고르는 게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내려봤자 뭐 100개? 100개 게시물까지는 내려볼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고객이 보는 게시물 수는 상위에서 몇 개까지 뭐 최대한 100개, 뭐 200개 정도의 게시물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우리의 게시글이 부산 카페로 했을 때 100등이나 200등 안에는 상위에 들어야
비로소 고객들에게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378만 개의 게시물 중에서 200등 안에 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들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확률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은 우린 이제 레벨 0인데 그 앞에 올린 사람들은 레벨이 이미 우리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게임을 할 때 우리가 레벨이 0인 사람은 레벨 1이나 2인 사람이랑 경쟁을 했을 때는 뭐 이길 가능성이 있지만 레벨이 지나치게 높으면은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좀 접근했을 때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걸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산 카페 같은 대형 키워드에서 뭐 200등 안에 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대형 키워드를 쓰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세계에는 레벨이 높을수록 노출이 잘 됩니다. 인스타그램은 그래도 검증이 된 계정, 이게 레벨이 높은 계정이겠죠? 검증된 계정을 먼저 노출을 시켜줍니다. 이 계정의 게시글을 노출시켜주면 반응이 좋을 거야. 그리고 이 계정은 사람들이 이미 좋아하는 계정이야. 이런 게 이미 습득이 된 상태, 그런 계정들을 먼저 노출시켜주는 거죠. 인스타그램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시글을 올리는 계정에 그런 게시글을 먼저 띄워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안에만 머물고 인스타그램의 게시글에 계속 내가 좋아하는 게시글이 계속 올라오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인스타그램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길 원하거든요. 이걸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인스타그램도 사실 회사잖아요. 인스타그램이란 하나의 플랫폼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 직원들도 있고 이 서버비도 있고 여러 비용들이 들겠죠. 사무실 임대료도 있고요. 그럼 이 돈을 충당을 해야겠죠. 그럼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돈을 벌까?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제품을 파시는 분도 있고 공간에 있는 카페 같은 걸 파시는 커피를 파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돈을 벌 텐데요. 인스타그램은 광고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스폰서드 광고라고 하는 광고를 집행을 했을 때 그 돈을 인스타그램은 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광고주들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럼 광고주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인스타그램 외에도 사실 광고를 할 수 있는 채널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냐면 신문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TV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나 구글, 카카오 같은 다양한 광고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광고 채널 중에서 우리 인스타그램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오래 쓰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앱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광고주들도 더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쓰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알고리즘을 수정을 합니다. 광고 게시글이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류의 게시글을 먼저 띄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반응을 하고 더 오래 머무르는 그런 계정의 게시글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수정을 합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을 수정을 한다고 해도 이 기본 원리는 변치 않아요.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계정, 이 계정의 게시글들을 더 많이 노출시켜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원리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계정을 만들었어요. 팔로워가 0명이고 게시글 0개. 근데 이 상태에서 부산 카페라는 해시태그를 쓰면 안 된다는 걸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레벨이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378만 개의 게시물을 가진 부산 카페 안에서 200등 안에 든다든지 100등 안에 든다든지 이런 걸 노리기보다는 조금 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해시태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스타그램은 일단 3단계로 저는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노출, 유입, 팔로우 이 3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되고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되고 팔로우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 이 3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게시물이 일단은 누군가에게 노출이 되긴 해야겠죠. 여기 멈췄다고 계속 뜨는
그 노출이 일단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레벨이 0이라고 했잖아요. 레벨 0이고 저희 예산으로 이게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우리 게시글이 잠재 고객들, 우리를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 노출이 되는 지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시태그, 두 번째는 릴스, 세 번째는 스폰서드 광고입니다. 여기에 탐색 탭, 그 돋보기 탭을 넣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레벨 0일 때 탐색 탭과 돋보기 탭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되게 낮기 때문이에요. 일단 첫 번째, 레벨 0인데 노출이 될 수 있는 곳은 바로 해시태그입니다. 해시태그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계정, 레벨이 낮을수록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처음에는 사실 조금 번거롭고 조금 노가다스럽더라도 전략적으로 해시태그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 업체에 적합한 해시태그들을 모두 다 나열을 해둡니다. 엑셀에 정리를 하고 그 해시태그별로 작성된 게시물 수를 옆에 정리를 해서 초반에는 게시물 수가 적은 해시태그 위주로 공략해 나간다는 느낌으로 써야 됩니다. 인스타그램 초보일수록 사실 해시태그 분석이 더 중요한 이유는요. 제 수치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왼쪽은 제 인스타그램 계정이 일단 뜨기 전 떡상을 하기 전에 그런 인사이트고요. 오른쪽은 떡상을 한 이후의 인사이트입니다. 둘의 뭐 도달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 이런 것보다 유입 경로를 먼저 보시기를 바래요. 왼쪽 뜨기 전에 유입 경로 가장 높은 곳이 프로필이지만 프로필은 사실 이렇게 노출이 된 이후에 프로필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내려보면서 보는 가능성이 높아서 해시태그가 이때는 압도적으로 높죠. 근데 오른쪽 그 유입 경로를 보면은 해시태그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홈과 탐색 탭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인데요.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초반에는 해시태그 검색 유입이 많아야 되고 성장 후에는 해시태그를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유는 우리가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탐색 탭에 인스타그램이 이 계정은 되게 괜찮은 계정이야. 이 계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많이 올리는 계정이야.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탐색 탭에 알아서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해시태그 검색 유입을 좀 늘려야 되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부산 카페 같은 해시태그를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경쟁이 적은 해시태그를 써서 노출 확률을 높이는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도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부산 카페 추천이라는 해시태그 앞에서 부산 카페 해시태그가 300만이 넘는 그런 게시물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33만 개의 게시물 안에서 200등 안에 들기는 또 쉽지가 않죠. 왜냐면 우리는 경쟁력이 아직 없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여기 온천장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는 게시물 수가 100개 미만인 아주 작은 극소량의 게시물 수를 가진 해시태그입니다. 사실 제가 사업을 하는 입장이거나 뭔가를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 서보면은 이런 100개 미만 게시물의 해시태그는 사람들이 검색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쓰기가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성과가 별로 안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초반에는 노출 확률을 높이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온천장 그릭 요거트라는 해시태그들을 먼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시물 수가 적은 해시태그들을 일단 저는 해당 해시태그 게시물 수가 너무 작다고 해도 게시물을 1개에서 3개 정도는 올려둡니다. 특히 이런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이 해시태그를 써서 글을 올리는 다른 경쟁사분들이 적기 때문에 1개에서 3개 정도 올려두면은 꽤 오랫동안 제 게시글이 상위에 노출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량의 해시태그들도 꼭 올려서 하나씩 소거해가는 방식으로 공략을 하는 편이고 조금이라도 혹시나 검색할 고객이 있다면 우리 게시글을 볼 확률이 생긴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얘네들을 써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사실 전환율이 더 높아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구매 욕구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세한 해시태그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쓰는 편이고 해시태그 분석하는 거를 간단하게 3단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모두 다 나열하자.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검색할 해시태그들을 모두 다 나열을 일단 해두고 그 옆에 게시물 수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조합해서 쓸까를 정리를 하는 건데
이게 뭐 1만 개 이상의 해시태그 두세 개 써라, 5천 개 이상 두세 개 쓰고 2천에서 5천 정도 4-5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주긴 했는데, 이게 업종에 따라서 쓰는 해시태그의 종류가 다르기도 하고 경쟁의 정도가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한 이 기준이 막 정확하게 모든 업종에 다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셔서 각자의 기준을 세워서 적절하게 섞어서 쓰시길 바랍니다. 근데 초반에는 조금 낮은 게시물 수가 적은 해시태그 위주로 많이 쓰는 게 좋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상세한 엑셀 파일로 보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해시태그에 다 정리를 해둬요. 요거트 집을 예시로 들었는데 부산 요거트도 될 수 있고, 이게 요거트 집이지만 카페를 찾는 사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카페 관련된 해시태그도 써두고, 맛집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트 맛집, 부산 요거트 맛집 뭐 이런 식으로도 써두고, 여행 코스로도 써두고, 아니면 여긴 택배도 가능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 택배나 전문점 식단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곳에 모든 해시태그들을 다 일단은 나열을 해둡니다. 그 다음 옆에는 발행량을 써두는데요. 발행량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하나 다 보면서 해시태그 게시물들을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탐색 탭에 내가 쓰고자 하는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면 게시물 수가 밑에 뜨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밑에 저는 옆에 다 써두고, 보통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는 필터를 넣어가지고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네를 바꾸면서 낮은 해시태그 몇 개 쓰고, 뭐 좀 큰 것도 사실 노출이 되면 너무 좋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써두고, 이런 식으로 몇 개의 그룹을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을 만들어 두면서 번갈아 가면서 쓰는 편이고요. 낮은 해시태그 같은, 게시물 수가 적은 그런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개만 써둬도 이미 상위에 저희의 계정의 게시글이 몇 개씩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안 쓰고 소거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노출, 레벨이 0일 때 노출이 될 수 있는 곳으로 해시태그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설명드리면은 릴스입니다. 사실 릴스는 요즘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콘텐츠가 바로 릴스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릴스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오른쪽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로워가 많지 않은 신규 계정이어도 릴스는 높은 조회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팔로워가 67명인데 릴스가 뭐 2000뷰가 나오고 500뷰가 나왔죠. 사실 뭐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500뷰? 별로 안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레벨 0이라는 점을 항상 감안을 하고 이걸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팔로워가 많지 않은 계정이면은 원래라면은 그냥 게시글 같은 경우는 신규에 노출이 많이 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릴스 같은 경우는 팔로워 위주로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심사, 그리고 음악을 어떤 걸 쓰는지에 따라서 어떤 유형의 그런 콘텐츠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더 넓은 타겟에게 넓게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릴스를 많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릴스를 만들 때는 요것들을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릴스는 당연히 영상이 있어야겠죠. 물론 사진을 넣어서도 릴스를 만들 수 있지만 릴스를 제가 여러 개 만들어 봤을 때 영상이 없으면은 많이 노출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직접 찍은 영상, 그리고 음악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음악 이거 두 개는 일단 필수고요. 더빙과 자막이 있으면은 훨씬 더 릴스 노출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빙이랑 자막을 넣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근데 꼭 안 넣어도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영상이랑 음악은 모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악 박자에 맞춰서 영상이나 자막이 움직여야 된다. 음악 박자에 맞춰서 이게 영상이 나올 때 노출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글을 넣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릴스가 사실 한 번에 한 영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릴스들은 여러 개의 짧은 영상들을 이어붙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페이지에 글을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빨리 넘어가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넘겨버려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는 적절한 양, 뭐 3초 만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양의 글을 넣어야 되고, 네 번째, 요즘 많이 들리는 음악과 형태를 적용할 것.
릴스는 유행에 되게 민감한 포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만약에 그때 한창 아이메시지 방식의 릴스가 유행할 때는 그 형태의 릴스가 많이 떴고, 뭐 지금은 뭐 지금 유행하는 그런 릴스 음악들이 또 많이 뜨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들리는 음악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일단 끝까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을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이게 더빙이나 자막이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뭔가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앞에는 뭐 인스타그램 마케팅 관련해서 이것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뒷부분 뒤에 이것이 뭐야? 이것이 뭐길래? 라는 마음이 들어서 끝까지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릴스가 잘 되려면은 사실은 이 평균 시청 시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릴스는 어떻게 끝까지 보게 만들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이 지루하면 쉽게 넘기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화면 전환을 조금 빨리빨리 하고, 글도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사실 너무 심오한 내용을 릴스로 만드는 것도 추천하진 않아요. 조금 단순한 내용을 만들어야 더 넓은 타겟에게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릴스를 만들 때는 어떻게 끝까지 지루하지 않게 보게 만들까, 이걸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또 섭섭하니까 릴스를 잘 쓰는 업체를 3곳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릴스를 제가 여기 선정한 3곳은 릴스를 끝까지 보게 만들면서 우리 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까지 녹여내는 곳들이라서 전환도 좀 잘 됐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구민꽃집 스퀘어 상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꽃을 살 때 되게 허들이 있는 부분을 잘 짚어서 릴스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기념일은 아닌데 여자친구한테 간단하게 선물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꽃다발이 얼마인지 가격을 공개를 해두었고, 옆에도 여자친구가 프리지아를 좋아해요. 가격은 적당히 해주세요 했을 때 이 정도 양이 이 가격이다. 이거를 영상으로 잘 녹여낸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꽃이라는 게 가격 변동이 되게 심하고 사실 얼마일까? 이게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이런 상황과 금액에 맞게 꽃을 릴스로 보여주면서 고객의 구매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준 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릴스를 잘 만드는 곳은 쇼핑몰인데요. 여기가 행자씨라는 곳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옷을 구매를 할 때 사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도 키가 작기 때문에 이 바지를 샀을 때 기장이 나한테는 어떨까, 이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옷을 여기 왼쪽을 보시면은 한 분은 153cm인데 저 같은 바지를 입고 있고, 한 분은 162에 이 바지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키에는 어떤 핏일까를 예상할 수 있게 이런 릴스를 보여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옷을 매번 사지만 매일 뭐 입지, 오늘 또 뭐 입지, 이걸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요일별 출근 룩을 제시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릴스를 다양하게 올리는 계정이에요. 근데 이게 또 여기 제품을 가지고 룩북을 만들어서 보여주다 보니까 저는 저에게 맞는 내 스타일의 옷이 있으면 이걸 구매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릴스를 잘 만드는 계정들을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앞에서는 행자씨 쇼핑몰까지 소개를 했었고, 세 번째로 릴스를 잘 만드는 계정으로는 서울에 있는 도토리 카페라는 곳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두 곳처럼 엄청 정보를 잘 준다든지 고객에게 유익한 그런 내용을 전달해 준다든지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엄청 간단한 릴스들을 만드는데, 릴스를 되게 트렌디한 음악들, 요즘 유행하는 음악들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이 끝까지 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릴스들을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파는 음식이 특히 그릭 요거트가 있는데, 그릭 요거트라는 음식 자체가 사실 다른 음식에 비해서 식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꾸덕한 그릭 요거트라는 키워드 자체가 검색량이 되게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꾸덕함, 음식의 핵심인 꾸덕함을, 이 먹음직스러운 식감을 영상으로 잘 표현한 곳이 이 도토리 카페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꿀의 끈적함도 영상으로 잘 표현을 해서 제 생각에는 구매로도 전환이 많이 됐을 것 같고, 여기 댓글을 보시면 댓글도 되게 많고 이게 줄 서는 카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서 제가 여기 세 곳을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요. 레벨 0이시면은
아무래도 릴스를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릴스 초보고 내가 영상 같은 거 사실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릴스 템플릿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릴스 탭을 보시면은 이게 뷰가 잘 나오고 되게 인기가 많은 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들은 이렇게 템플릿 사용이 뜬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템플릿 사용을 누르면은 이 초별로 맞춰서 사진과 영상을 넣을 수 있게 뜹니다.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찍어둔 영상들을 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게 되게 간단하고 특히 이 템플릿 사용을 하면 좋은 게 이미 뷰가 잘 나온 게시물이잖아요. 그럼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되게 음악에 맞춰서 그 박자에 맞춰서 릴스 영상 전환이 되게 잘 되는 릴스를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템플릿을 활용해서 릴스를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곳, 레벨 0이지만 노출이 될 수 있는 곳은 스폰서드 광고입니다. 우리가 아까 영어로 시작한 인스타그램 강의라고 해놓고 광고를 얘기하는 게 조금 얼끄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스타그램이 앞에서 광고 회사라고 말했잖아요. 광고로 돈을 버는 회사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돈을 벌기 위해서 광고 노출 위치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드 광고 같은 경우는 이게 타겟을 명확하게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잠재 고객에게 쉽게 닿을 수 있는 광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는 스폰서드 광고를 할 때 무작정 광고를 집행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고 콘텐츠를 올린 다음에 성과가 좋은 콘텐츠에 광고 집행을 해서 보다 높은 성과를 유도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게시물들을 올린 다음에 이 게시물이 조금 댓글도 되게 괜찮게 많이 달리고 저장도 좀 괜찮네? 이런 인사이트, 좋은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게시물이라면은 광고를 집행을 해볼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레벨 0인데 노출이 될 수 있는 곳을 해시태그와 릴스 그리고 스폰서드 광고 이 세 곳으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노출이 됐어요. 근데 노출이 됐다고 다가 아니죠. 노출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 게시글을 읽게 만들어야 됩니다. 읽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바로 콘텐츠 첫 장입니다. 썸네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첫 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 콘텐츠 첫 장으로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해시태그 탭에 노출된 모습과 삼색 탭에 노출된 모습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동일하게 노출이 되고 있죠. 둘 다 첫 장들이 짜르르 모여져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노출이 되게 잘 돼가지고 200등 안에 들었어 막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이 수많은 콘텐츠들 중에서 우리 게시글이 제일 눌러보고 싶게 그런 형태로 첫 장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뉴스 형태라면은 고객을 당길 수 있는 그런 카피를 작성을 해야 되고 사진이어도 사실 누르고 싶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사진을 첫 장으로 일단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장을 잘 만들어서 클릭을 일단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또 첫 장을 눌러서 첫 장을 잘 만들어서 우리 노출도 됐고 클릭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면은 일단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잘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 최종 목표는 일단 팔로우까지 이끌어내면 가장 좋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어떤 콘텐츠를 봐요. 보고 이 콘텐츠 되게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는 저장을 먼저 하거든요. 저장을 먼저 해요. 근데 저장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의 콘텐츠가 저장을 한 것도 물론 좋지만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이런 비슷한 콘텐츠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분의 계정에 들어가 봅니다. 바로 무작정 팔로우를 누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그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요. 계정에 들어가서 전체 프로필이 어떤지를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피드의 톤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팔로우를 눌러요. 이 팔로우를 누르는 심리는 저는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프로필과 피드의 톤을 전체를 보고 이 사람이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게시물을 올릴 것 같다. 다음에도 이렇게 유용한 게시물을 올릴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저는 팔로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팔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는 게 저는 프로필과 피드의 톤 이 두 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필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프로필은 우리 브랜드를 마주하는 첫 인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필을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면 되는데 프로필이라는 말은 사실 되게 엄청 막연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또 쪼개봤어요.
프로필은 첫 번째로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필 사진이 있고, 이름이 있고, 소개가 있고, 링크,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이게 있습니다. 이 프로필을 구성할 때는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생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계정에 처음 온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이 프로필을 보고 대략적으로도 알 수 있게 그렇게 친절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요소들을 하나씩 좀 뜯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아이디. 아이디만으로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브랜드 계정 같은 경우는 아이디 뒤에, 브랜드명 뒤에 언더바 오피셜, 언더바 서울, 언더바 부산 등을 넣어가지고 공식적인 느낌을 주거나 브랜드명이 잘 읽히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 아이디를 만들 때 언더바나 점을 너무 많이 쓰거나 같은 알파벳을 한 번에 많이 쓰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기억에 남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때 그 사람 뭐더라 하고 검색했을 때 검색할 때 바로 떠오르는 아이디가 저는 가장 좋은 아이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0단어의 조합을 추천을 하고요. 읽힐 수 있는 형태의 아이디를 만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여기 극단적인 예시 두 개를 들고 왔는데, 왼쪽을 보시면 JSSODKFJN2338이라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를 물론 외울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이디를 외우려면은 약간 시험 공부하듯이 JSSOD, KF 이런 식으로 외울 것 같거든요. 잘 안 외워지겠죠. 반면에 오른쪽 아이디 같은 경우는 아이러브 마케팅이라고 바로 읽히다 보니까 다음에 나 그때 본 그 계정 이름 뭐더라? 하고 아이러브 마케팅 이런 식으로 바로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아이디가 한 번 봤을 때 기억에 남는 아이디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0단어의 조합으로 만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두 번째, 프로필 사진인데 이것도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디테일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브랜드 계정 같은 경우는 로고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로고를 슬로건형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슬로건형으로 쓰는 게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폰으로 보통 인스타그램을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폰으로 봤을 때는 안 그래도 화면 자체도 작은데 프로필 사진은 정말 요만하단 말이죠. 그럼 이 작은 화면을 딱 보고 바로 깔끔한 느낌이 들게 저는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슬로건형보다는 간결한 로고로 만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프로필 사진을 넣는다면은 뭔가 얼굴 정면 프로필 사진을 넣는 것도 좋고, 그리고 브랜드 계정 같은 경우는 간결한 로고로 조금 지저분하지 않게 설정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실 이미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형태의 그런 프로필 사진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유행하는 짤이나 이미지나 그런 걸 쓰기보다는 나만의 느낌이 나는 그런 사진을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세 번째, 이름입니다. 이름 같은 경우는 검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활동명 혹은 브랜드명을 이름에 꼭 기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메인 키워드를 함께 넣어주세요. 여기 예시로 제가 마케터라는 걸 검색했을 때 뜨는 계정들인데요. 이분들은 이름에 전부 다 마케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색이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마케터 은진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마케터를 검색했을 때 뜰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저기 위에 보시면은 인스타, 블로그, 브랜딩 마케팅 이 단어를 모두 이름에 넣으시는 분이 계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인스타 브랜딩이나 인스타 마케팅, 블로그 브랜딩, 블로그 마케팅을 검색했을 때도 내가 노출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설정을 해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활동명이나 브랜드명을 이름에 꼭 넣어주시고 메인 키워드도 함께 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 소개입니다. 소개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를 알게 된 사람이 5초 만에 읽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작성을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막이 쉽지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걸 넣으면 좋다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제공하는 업체고 어떻게 제공하는 곳인지를 적으면 좋고, 그리고 만약에 개인 계정이다 하면은 브랜드 계정이라고 해도 우리를 인증할 수 있는 것들, 학위, 책, 강의 같은 거, 아니면 사업체 같은 거를 적어두면 좋고요. 브랜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우리 카페라고 가정할게요. 카페가 블루 리본을 받았다 하면 그런 걸 적어둬도 좋고. 그리고 세 번째, 그냥보다 플러스 알파라고 적혀 있는데, 나를 기억시키기 위한 한 문장을 조금 디테일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산 사는 마케터라고 적었는데요. 이렇게 부산 사는 마케터라고 적혀 있다 보니까
부산에 사는 마케터 중에 가장 유명한 분으로 인지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도 저는 부산에 계신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90%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프라인 미팅을 다들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산 사는 마케터, 이게 되게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업을 막 넣는다든지 할 때도 플러스해서 뭔가 수식어를 함께 넣으면은 더 인지를 하게 하시고 기억이 잘 되겠죠. 그리고 앞에 이모지 같은 걸 넣어서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개를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적을 때 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왼쪽의 문구들도 굉장히 괜찮은데 하나씩 보자면 저희는 손님이 알아서 찾아온 대박집입니다. 저희는 연매출 1억, 국내산만 쓰는 업체입니다. 저희 커피는 맛있습니다. 뭐 울산 지역 최고의 마케팅 업체, 건강한 재료만 넣은 프리미엄 떡집.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문장들이죠. 그렇지만 저는 결과를 말하지 말고 과정을 말하는 거, 왜를 말하면은 더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왼쪽 문장도 좋지만 오른쪽으로 적으면은 좀 더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하나씩 볼게요. 그럼 저희는 손님이 알아서 찾아온 대박집, 이건 결과죠. 근데 대박집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20년간 손님만을 생각하면 영구한 음식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저희는 연매출 1억, 국내산만 쓰는 업체입니다. 이것도 좋지만 뭐 고물가 시대에도 좋은 것만 고집하며 고기 외기를 걸었습니다. 이런 문장을 쓰면은 뭔가 좀 더 진정성이 느껴지고요. 저희 커피는 맛있습니다. 이 문장도 좋지만 매일 아침 직접 로스팅하고 원두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쓰면은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물론 이게 아침마다 로스팅을 하는 게 좋은지는 저는 몰라요. 그냥 제가 마음대로 적은 거라서. 그리고 울산 지역 최고의 마케팅 업체, 이것도 좋지만 만약에 우리가 블로그를 하는 마케팅 업체다 하면은 블로그만 8년 동안 판 블로그 마케팅 전문 업체로 쓰면은 좀 더 진정성이 느껴지겠죠. 그리고 건강한 재료만 넣은 프리미엄 떡집도 좋지만 당진, 직배송, A급 호박만 넣은 시그니처 호박떡으로 쓰면은 좀 더 당진이 뭐 호박이 유명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뭔가 되게 좋은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결과를 말하는 것보다 좀 더 과정, 왜를 말을 해서 진정성이 느껴지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프로필 구성 요소는 링크입니다. 링크가 사실 인스타그램에서는 굉장히 귀한데요. 왜냐면 인스타그램 글 내에는 링크가 일단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뭘 올리고 뭔가 구매로 전환을 시키고 어떤 홈페이지로 연결을 시키고 싶을 때는 꼭 프로필 링크에서 확인해달라 혹은 스토리 링크로 확인해달라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데요. 프로필 링크로 확인해달라고 할 때도 사실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는 링크를 넣는 게 한 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의 링크를 보통은 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링크트리나 리틀리 같은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링크를 넣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저는 리틀리를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하는데 좀 더 예쁘게 꾸밀 수 있기 때문에 리틀리를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프로필을 구성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피드 전체의 톤입니다. 피드 전체의 톤, 사실 인스타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게 피드 전체의 톤을 보고 우리가 팔로우를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계정에서는 이런 걸 얻을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걸 전달해 줄 거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관된 디자인과 일관된 주제를 유지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팔로워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 피드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콘텐츠의 첫 장들이 모여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장의 디자인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피드의 역할은 저는 이 계정이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올릴지가 기대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그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이 계정에 올리는 콘텐츠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지 그걸 기대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적어뒀는데, 이거를 이렇게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적은 이유는 이거는 뒤에 거를 설명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디자인 일관성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자인 일관성을 맞추는 게 사실 디자인을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진 전체의 보정 톤을 맞추기. 이 게시물에는 이렇게 보정하고 저 게시물에는 저렇게 보정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게시물을 올리더라도 보정 톤을 항상 일관되게 맞추면은 조금 일관된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는 메인 색상과 폰트를 두세 개를 미리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일관된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예시를 알려드리면은 여기는 점포동 카페 노이알트라는 곳의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실 게시글들이 막 엄청 일관되다 막 이런 느낌은 없지만 보정 톤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평안한 느낌을 주고 일관된 느낌을 줍니다. 여기는 채도 낮은 보정 톤을 항상 통일을 해서 게시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할까요? 이 계정은 비주얼이 좋은 디저트와 음료 사진을 계속 올리겠다라는 기대감이 들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저기 가면 저렇게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또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진만 봤을 때는 보정 톤이 막 엄청 동일하다든지 뭐 배경이 동일하다든지 이런 느낌은 없어요. 사실 보정 톤도 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그 첫 장의 폰트와 글자 위치를 통일을 시킴으로써 묘한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폰트 위에 글자들을 보면서 여기는 앞으로도 이렇게 간단한 요리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주겠다라는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팔로우를 누르게 되겠죠. 여기는 슈퍼말차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메인 색상, 디자인 컨셉을 일관되게 해서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도 쓰고 있고 실제 사진을 쓰고 있기도 한데 이게 통일감이 드는 이유는 초록색이라는 색감을 모든 게시물에 거의 다 녹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팔로우를 한다면 여기는 예쁘고 힙한 신상들을 계속 올리지 않을까? 내가 이걸 팔로우하면은 이 신상들을 미리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팔로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관된 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앞에서 예를 넘겼었는데 이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팔로우를 하게 만드는 가장 큰 마음의 요소라고 할까요? 심리는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의 다음 올릴 글도 기대가 되고 이 사람이 다음 올릴 글이 예상이 돼야 돼요. 이런 류의 게시글을 계속 올리겠다는 예상이 돼야 팔로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게시물 하나만 보고 이 게시물만 유용하니까 그냥 저장하고 그냥 넘길 수가 있겠죠. 팔로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통일감을 그 피드의 색이나 주제의 통일감을 줘서 다음에도 이런 걸 올리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제 게시물 중에서 이 게시물이 브랜드 스토리 만들기 대장정 상하로 나눠서 올라간 게시글인데요. 이 게시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게시글이 인사이트도 괜찮지만 무엇보다 팔로우가 되게 많이 이어진 게시글이거든요. 이게 저장이 2,400이고 좋아요는 900개인데 팔로우는 2,000명이 넘게 팔로우를 한 게시글이에요. 이 게시글이 팔로우가 많이 된 이유는 이게 상하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에서 어정쩡하게 내용을 끊어버리니까 뭐야 다음 내용 뭐지? 하는 마음이 들고 다음 게시글을 읽어야 되니까 팔로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다음 게시글이 궁금해야 되고 다음 게시글이 뭐가 올라올지를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팔로워가 될 수 있다. 이것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레벨 0일 때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곳 첫 번째 해시태그, 두 번째는 릴스, 세 번째는 스폰서드 광고. 그 다음에 노출이 된 다음에 유입이 돼야겠죠? 클릭이 돼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다른 게시글들보다 더 매력적인 콘텐츠 첫 장을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팔로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프로필을 우리가 처음 들어온 사람도 이 사람은 이런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네 하고 프로필을 잘 갖춰둬야 되고 피드의 톤을 균일하게 유지를 해서 이 사람은 앞으로도 이렇게 유용한 게시글을 올리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줘야 됩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야 되고 기대감을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인스타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할 때 이 요소들을 다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레벨 0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플러스 알파를 한 개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의 스텝 1은 일단 우리의 잠재 고객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된다. 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를 설명하는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그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게시글을 올린 적 있는 계정, 이게 저는 첫 번째 잠재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경쟁사의 게시글을 좋아하거나 경쟁사의 게시글에 댓글을 단 적이 있는 계정, 이게 저는 두 번째 잠재 고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좀 예시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기장에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를 설명하는 해시태그 기장 카페겠죠. 그럼 이 기장 카페 추천, 이 게시글로 이 해시태그를 써서 게시글을 쓴 일반인이 누가 있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게시글에 들어가고 그 사람의 프로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게시글에 4-5개 정도 좋아요를 뿌리고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좋아요를 뿌리고 다니고, 여기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설레임 부산이라는 카페, 부산 지역의 카페를 소개하는 그런 대형 페이지인데요. 여기 게시글에 댓글을 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가서 이분들의 게시글에도 게시글 한 4-5개 정도의 좋아요를 뿌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저는 저희 카페의 잠재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기장 카페 추천으로 글을 쓴 적이 있는 사람들은 기장 카페에 일단 한 번은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이 좋아요를 뿌리는 거고, 이 설레임 부산이라는 페이지에 댓글을 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 카페를 가고 싶다, 나는 이런 카페를 가고 싶다, 이런 의사가 저는 반영이 된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게시글에 들어가서 4-5개 정도 좋아요를 뿌리고 나오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 가만히 있었는데 내 게시글 4-5개 좋아요를 갑자기 누가 남겼어요. 그럼 되게 한 명이 좋아요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알림이 뜨잖아요. 그러면 심리상 그 사람 계정에 들어가 보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뭔데 이 사람 내 게시글에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눌렀지? 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팔로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이 기장 카페 마케팅을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처음 접근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팔로워를 하셨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이미 기장 카페나 카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팔로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고, 두 번째 댓글 소통, 이건 사실 조금 어려운데요. 뭐냐면 복붙을 하면 안 되고 팔로우나 좋아요 반사 요청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정말 그 게시글 내용에 대한 소통을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잘하면 진짜 이게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분들이 우리 카페, 우리 가게에 되게 유대감을 느낄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막 홍보를 해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들 눈에 우리 가게 이름을 익숙하게 만들어야겠다,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그 인스타그램 마케팅 강의이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 마인드셋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모든 것은 확률 싸움이다. 우리 아직 레벨 0이잖아요. 두 번째 레벨 0이다 있는데, 어쨌든 레벨 0이니까 레벨 0에서 확률을 좀 더 높이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경쟁이 좀 더 적은 시장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 노출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잃을 것들, 나 지금 팔로워 그래도 몇백 명 있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 인스타그램을 좀 더 어떻게 바꿔서 올려볼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 질문 중에 선정한 것들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채팅방 남겨주신 것 중에서 선정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을 주신 게 병원, 피부과나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인스타그램 시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일단은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는 게 참 어려운데, 일단 저는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게 결국 모든 인스타그램이든 콘텐츠든 이거의 목표는 매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로 전환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매출을 만드는 거겠죠.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걸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곳을 가고 싶게 만들어야 되고 그곳을 경험해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콘텐츠를 올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제품을 파는 그런 업체다 하면은 내가 그걸 쓰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가 이 제품을 써서 이런 기능, 이런 뭐 가치를 얻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은 일단 인스타그램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제품, 우리 공간, 뭐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것이 차별화된 부분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더 잘 알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품과 공간의 차별화, 이걸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잘 컨텐츠로 녹여내는 게 저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병원으로 예시를 주셔가지고 제가 병원법 이런 거 되게 까다롭다고 알고 있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올리는 게 뭐 법적으로 가능할지 아닐지 뭐 이런 거는 저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그냥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나라면 이런 걸 올리고 싶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드는 것들 예시를 조금 들고 와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비포 애프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왜 첫 번째로 꼽았냐면 저희가 만약에 피부과를 가고 싶어요. 아니면 성형외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왜 가고 싶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는 내 얼굴이 예뻐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게 저희가 주는 아주 저희의 가치겠죠.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가 도드라지는 영상, 사진이 있는 게 저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끝을 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자면은 비포 애프터는 사실 이 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저 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저 병원에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가지는 핵심 가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병원만의 차별점은 뭘까를 좀 더 판단을 해서 그 수많은 병원 중에서 우리 병원을 와야 되는 그런 이유를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를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그 실장님들이 좀 무서울 것 같아서 이게 좀 클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실장님들은 너무 친절하다 이거를 강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실장님이 친절하다는 것을 어필하는 실장님의 그런 인터뷰 영상을 넣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실장님에 대한 후기 같은 걸 콘텐츠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병원 시설 아주 새 거고 아주 깨끗하다 이런 게 또 차별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새 거라는 거를 여러 영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기계가 우리만 가진 기계, 아니면 다른 병원에 많이 없는 그런 기계가 있다 이런 게 있으면은 그 기계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또 가격이 저렴하다 하면은 이걸 또 내세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을 또 내세울 수도 있겠죠, 컨텐츠로. 부작용 같은 거 사실 성형을 할 때나 피부과에 가기 전에 부작용이 제일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작용이 어떤지, 부작용이 없다 이런 거를 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꿀팁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성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나 미용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사는 이런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꿀팁을 줄 수도 있고,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평소에 피부과 가지 않아도 이런 관리를 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꿀팁을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주사가 있다, 이거 얼마다 이런 것만 강조한 그런 게시글만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병원에 왜 와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비포 애프터를 일단은 광고를 집행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들은 결과가 확실한 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결과가 확실하게 보이는 콘텐츠가 사실 더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비포 애프터를 광고로 돌릴 것 같고, 근데 이 영상을 광고로 돌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홈페이지에 가고 결제를 하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광고를 보고 이 계정이 들어오겠죠? 이 계정이 들어와서 여기 친절하구나, 여기 되게 새 거구나, 여기 아니면 기기가 되게 다른 데는 없는 걸 쓰는구나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꿀팁들도 알려주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이런 콘텐츠는 신뢰할 수 있는, 신뢰를 주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첫 번째 비포 애프터 같은 경우는 노출을 위한 그런 콘텐츠, 나머지 요소는 신뢰를 만들어서 전환을 시키기 위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병원 마케팅을 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저의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고 병원법 이런 거 전혀 고려되지 않는 콘텐츠니까 잘 아시는 분, 병원 마케팅 하시는 분이 더 저보다 잘 아시겠죠? 그런 걸 생각해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스타 마케팅 할 때 피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 것인지,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는 참여형 콘텐츠 이외에 콘텐츠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참여형 콘텐츠가 지칭하는 게 아무래도 팔로우 이벤트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설명을 드리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향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되게 관여도가 낮은 그런 제품을 마케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무젓가락, 이걸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홍보를 해봐라 라는 저희가 명령이라 해야 될까요? 지침을 받았어요. 근데 솔직히 나무젓가락 계정을 누가 팔로우를 하고 싶겠어요? 누가 막 좋아요를 하고 싶겠어요? 나무젓가락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감도 잘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내가 팔로우를 하는 거에 되게 그것도 관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계정을 팔로우한다. 이게 나라는 사람의 하나의 이미지가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무젓가락을 팔아요. 그래서 나무젓가락을 파는데 나무젓가락 게시물을 아무리 올려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 그래서 팔로우랑 댓글 이벤트를 막 해서 팔로우를 좀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나쁘진 않은데 그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쨌든 나무젓가락을 보기 위해서 팔로우를 했다기보다는 그 이벤트 상품을 받기 위해서 팔로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제가 성형외과, 피부과 같은 경우도 정말 내가 계속 보고 싶은 정보성 콘텐츠가 없다면은 이게 팔로우를 할 확률이 낮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반면에 뭔가 좀 힙한 카페나 인기 많은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공간에 제품이 예쁘기만 해도 언젠간 가보고 싶고 언젠간 갖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팔로우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지에 따라서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사례를 몇 개 알려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계정은 귤메달이라는 계정인데요. 여기가 귤을 파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한 이유는 앞에서 말한 나무젓가락 예시처럼 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막 진짜 많이 찾아보고 여기 귤이 최고다 하면서 막 귤이 막 브랜드가 있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이거를 귤의 그런 원래의 효용 가치라고 할까요? 진짜 맛있다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귤을 그냥 재밌게 갖고 노는 식으로 콘텐츠를 풀어냈어요. 그래서 귤로 스시를 만들기도 하고요. 여기 귤로 셔틀콕을 만들어서 그런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귤을 계란 박스에 넣어서 그런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요. 이게 재밌죠. 이게 재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너무 재밌고 센스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팔로우를 하고, 이 팔로워가 이 팬심을 만들어서 구매로도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내 콘텐츠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여기 타임 트래커라는 계정인데, 여기가 시간관리 플래너를 올리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한 게 시간관리 플래너라는 이 제품 특성상 이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좀 관심이 있고 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싶은 사람일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보들, 자기 개발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우리 플래너에 글을 써가지고 그걸 찍어서 올려서 우리 제품도 노출을 시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콘텐츠를 올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객 리뷰를 보고 콘텐츠를 어떻게 올릴지도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고객이 우리 제품에 어떤 걸 좋아하고
또 어떤 부분을 싫어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리뷰를 보면서 이 요소를 활용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번에 그 질문 주신 그 리스트를 보고 아, 사람들이 이런 걸 더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걸 좀 더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거를 좀 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방향에 맞춰서 콘텐츠를 기획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브랜드 인지도 높이는 것이 목적인 상황에서 톤 앤 매너와 그리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올려보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요거 답은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일단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 정답은 없어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톤 앤 매너를 계속 유지해도 되고 계속 다른 걸 시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전 톤 앤 매너가 사실 어떤지를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유지해라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애매한데요. 인지도를 높이는 게 목적이라고 하셨지만 결국 인스타그램 세계에서 노출이 잘 되고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달 대비해서 좋아요, 댓글, 공유 같은 저장 이런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시고 혹시나 도달이 너무 적어서 반응이 안 나오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광고를 한번 돌려보고 광고를 돌렸는데도 반응이 썩 시원치 않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아, 우리가 톤 앤 매너가 되게 예쁘고 되게 마음에 들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콘텐츠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콘텐츠를 바꿔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을 보시고 결정을 하셔라.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에 운영해 오던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럴 땐 이전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유지하면서 새 출발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저 솔직히 다른 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이전 게시물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고 얼마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아서 이것도 정답은 없지만요. 제 생각에는 그냥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정답은 아니고 이전에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차피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게시물이 쌓이면은 밑으로 내려가고 잘 안 보이고 첫 화면만 보통 보잖아요. 보기 때문에 어차피 밑으로 내려가니까 굳이 지울 필요가 있을까? 하나씩 지금부터 쌓아서 밑으로 내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 그때그때 올라오는 게시물만 보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피드의 톤을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 말이 대신 제가 봤을 때는 게시물을 자주 올리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피드의 톤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지 이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앞에서 말을 하긴 했지만 두 개의 역할이 다릅니다. 이게 인스타그램은 인스턴트에서 만들어진 그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와는 다르게 네이버 블로그는 이게 시간이 지나도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검색을 했을 때. 근데 인스타그램은 시간이 지나면 노출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까지만 콘텐츠 수명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게시물을 계속 올리는 게 사실 중요하고요. 신규 비팔로워들에게 나의 콘텐츠를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히 새로운 게시물을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팔로우를 하고 있는 사람들 피드에도 우리가 아직 건재하고 살이 있다는 것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업로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피드의 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미지, 첫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피드의 톤을 맞추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팔로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피드의 톤을 또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거 아까 여기 질문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업로드하기 좋은 시간이 있나요? 정해진 시간 언제 올려야 좋나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업로드 자동화 툴을 사용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 업로드하기 좋은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는 그 업로드하기 좋은 시간을 내 팔로워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스타그램 인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총 팔로워 버튼을 누르시고 가장 아래에 가시면 가장 활동이 많은 시간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시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간은 업로드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오후 10시 이후거든요. 그래서 전 저녁 늦게 콘텐츠를 업로드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인스타그램 10시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10시에 올리는 편이긴 한데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콘텐츠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앱을 사용하신다고 가정을 하면은 게시글 업로드를 다 하려고 써놓은 상태에서 하단으로 가면은 고급 설정이란 버튼이 있어요. 그럼 고급 설정을 누르고 콘텐츠 예약 이 버튼을 누릅니다. 콘텐츠 예약을 활용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질문 답변하고 여기 채팅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처음부터 키우고 싶은 20대 사업가입니다. 향후 브랜딩 할 때 사용 목적인 인스타 계정을 키워보고 싶은데 아직 브랜딩 제품이 나오진 않은 상태라 초반 포스팅부터 브랜딩된 계정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이고 일단 키워놓고 나중에 브랜드 계정으로 이용할 계획인데 그렇게 이용해도 될까요? 네, 됩니다. 저는 책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것을 추천하고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 프로세스 이코노미가 완성하기 전에 가전부터 공유해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요즘 시대는 워낙 제품력은 다 좋고 워낙 다 예쁜 제품도 많다 보니까 과정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펜을 만들고 진짜 매출을 만드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을 보여주는 것보다 만드는 과정을 콘텐츠로 보여주는 게 오히려 완성을 했을 때 매출을 높이기도 좋고요. 그걸 잘하고 있는 게 유튜버 모베러웍스가 있었고 그리고 인스타에서는 제가 본 계정 중에 유니버스 데이라는 계정이 있었어요. 여기가 처음 공사를 하는 장면부터 릴스를 찍어서 올렸는데 이 뷰들만 봐도 아시다시피 릴스가 되게 잘 됐죠. 되게 잘 됐고 이걸 올리면서 자동으로 마케팅 됐어요. 여기를 응원하게 되고 여기 이렇게 힘들게 오픈을 했는데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해서 그때 완성이 됐을 때 브랜드 계정을 변경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사전 질문이고요. 제가 한번 답변을 질문해 주신 걸 보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셨네. 여기 규하님이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릴스를 만들 때 외국인들까지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면 자막 없이 볼 수 있는 영상, 뷰를 많이 늘릴 수 있을 듯한데 이런 릴스가 페이지 최적화에 도움이 될까요? 네, 됩니다. 일단 릴스는 노출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를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더 넓은 타겟에게 노출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영어 자막을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은 영어 자막도 함께 넣어야지라고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막상 그게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자막을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외국인 타겟으로 하는 그런 릴스를 올리는 건 노출을 더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 유튜브 조치에 다시 스피드 영감님이 올려주신 질문이 인스타그램은 키워드는 어디서 분석하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인스타그램 키워드는 뭐 블랙키위나 그런 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가다로 일단 하고 있고 노가다로 하는 이유가 그걸 하면서 키워드 감을 좀 더 익힐 수가 있어요. 해시태그 감을.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를 보통 사진이나 릴스 영상까지 모두 핸드폰에서 보정 편집해서 올리시나요? 아니면 PC로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저는 릴스 같은 경우는 사진도 그렇고 핸드폰으로 찍고 보정하고 편집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제 계정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카드뉴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아이패드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아이패드에서 어도비 프레스코라는 앱을 활용해가지고 글자를 써서 올리고 있습니다. 킴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 댓글 이벤트를 했는데 이벤트만 참여하는 체리피커들만 참여했어요. 보편적인 타깃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참 어렵네요. 어렵고 이게 어떤 콘텐츠를 만드시는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답을 명확하게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보통은 댓글 이벤트는 체리피커들이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보편적인 타깃으로 확장하기 위해선 저는 상품을 엄청 매력적으로 만들고 여기서만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정 중에 라이프집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거기가 제품이 엄청 그 이벤트 상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제품이 여기서만 받을 수 있는 제품이고 너무나 다들 갖고 싶어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체리피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경품을 조금 차별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업종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클 것 같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키키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콘텐츠 업로드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이거는 정말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번을 올리는데요. 사실 3번을 올리는 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올리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저는 하루에 뭐 2-3개 막 이렇게 올리는 거는 팔로워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루에 1개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고 막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정말 다 다를 것 같고 이것도 업종이나 어떤 목적의 인스타그램 계정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클 것 같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에 3번을 올리는 이유가 원래 본업이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3번을 올리기도 사실 버거워하는 편이거든요. 더 자주 올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3번은 올리자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진열님이 올려주신 질문. 인스타 릴스로 부가적인 인스트림 영상 광고 수익도 얻을 수 있나요? 이게 인스타 릴스에 최근에 뷰가 많이 나오면 수익을 주는 그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근데 아직 받지는 못했고 저도 그걸로 $54 수익이 들어온다고 예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오지는 않네요. 그래서 최근에 좀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려고 인스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질문. 신규 생성 계정이 노출에 영향을 미칠까요? 기존 계정을 수정하는 게 나을지 새로 생성하는 게 나을지 궁금해서요. 사실 이것도 기존 계정이 어떤지를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신규 생성 계정을 조금 제가 레벨 0은 노출될 가능성이 많이 희박하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노출을 좀 많이 시켜주려고 하는 게 최근에 많이 보여요, 인스타에서. 뭐 게임으로 치자면은 이게 처음 못하는 애들한테 막 아이템 많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너무 얘네가 실망해서 인스타그램을 떠나지 않게 약간 잘해주려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생성을 했을 때 만약에 기존 계정이 너무 노출이 안 된다, 너무 여러 도전도 해봤고 계속 했는데도 잘 안 된다는 마음이 들면은 새로 계정을 파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진님이 일하는 업종이 B2B의 인증업이라는 매우 딱딱한 산업인데요. 공식 인스타그램이 없어서 만들어서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카드뉴스 형식 포스팅 외에 릴스 같은 콘텐츠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느낌의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 특정 업종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정말 답이 없기는 해요. 이게 B2B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는 인스타가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좀 더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왜냐면은 인스타는 일단 우리가 뭐 전문적인 지식을 찾아보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도 하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제가 인증업이 뭔지를 정확하게는 몰라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네이버에 이런 건 필요할 때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먼저 떠있는 곳들에 먼저 연락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은 조금은 그거보단 가벼운 걸 찾을 때 많이 쓰는 앱이다 보니까 인스타가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계정 중에 인스타 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릴스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릴스는 지금 생각나는 곳이 없기는 한데, 별리사님이라는 계정? 여기가 인스타 툰으로 어려운 거를 엄청 쉽게 재밌게 풀어내는 계정인데 여기가 엄청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계정들을 참고하셔서 진짜 고객들이 궁금한 게 뭘까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릴스 콘텐츠를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피드 영감님이 주신 질문, 네이버 블로그 이미지를 인스타에 동일하게 올리면 어떤가요? 그 이미지가 어떠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인스타용 이미지랑 네이버 블로그용 이미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미지 하나를 넣고 그 아래에 글을 쓰는 형태고, 인스타그램은 그 이미지가 사실 그 글의 내용을 내포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공을 해서 인스타에 올라가기 좋게 가공을 해서 올리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꾹꾹까까님, 해시태그 검색량 많은 키워드, 적은 키워드 섞어서 사용할 경우 몇 개 정도 쓰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이걸로 근데 인스타그램에 막 이런 정보들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많이 쓰면 안 좋다, 몇 개를 써야 된다, 막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을 해요. 저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를 쓰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질문 주신 게, 해시태그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요? 1번 게시물, 2번 게시물에 같은 태그, 해시태그 쓰는 것 등.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게시물이랑 이 게시물에 같은 해시태그를 쓰는 게 괜찮냐 아니냐를 말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사실 저는 다 정답이 없다고 답변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막 이런 정답이 없어요, 모든 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노출 여부를 판단을 해서 얘를 또 쓸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 게시물 수가 엄청 적은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게시물 수가 뭐 9개, 10개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한 개만 올려도 바로 상위에 노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막 굳이 5, 6개를 쓰지는 않기 때문에 한 개 정도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만 올려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른 것들을 쓰고요. 그런 식으로 좀 바꿔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출이 잘 안 된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도 또 올리는 것 같고요. 이게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 Q&A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 인스타 계정에 DM 주시면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인스타 마케팅 성공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망고보드 웨비나가 종료되었습니다. 채팅창 상단 링크의 웨비나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1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참여자분들의 피드백을 참고하여 앞으로도 좋은 강연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웨비나에서 만나요.